아이폰용으로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올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사비를 삥땅 삥 뜯긴 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우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기란영 교수님과 만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 그리고 인공지능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길현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혹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느낌으로 지금 어떤 과목 담당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는 1학년 코딩 입문 과목하고 구소프트웨어학과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과 인공지능 전공 쪽에서의 컴퓨터 구조론 지금 맡고 있고요. 앞으로는 요즘 막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확정되어 있는 거는 컴퓨터 구조와 코딩 입문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쩌다가 이쪽 컴퓨터 공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셨는지? 주로 뭐 이런 게 결정되는 게 대학 입시 때 결정이 되죠.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1전공을 떨어지고 2지망이 됐죠. 근데 그것도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컴퓨터 과학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유망 분야가 아니냐 하면서 그냥 쓰셨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은 지금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실 것 같은지? 솔직히 말하면 학부 때는 별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되게 그 시간이 매우 아까워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가서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어서 사실 대학원에 갔고 그러다가 운 좋게 또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유학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기가 너무 싫어서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싶어서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에 방법이 있느냐? 저는 공부에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에는 일단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기는 뭐건 좋아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옆 사람에 대한 질투건 아니면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망이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도 가끔은 재밌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뭔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이렇게 차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어떤 동기를 정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학습 방법 같아요. 그게 성취고 학습이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학이 됐든 다른 활동이 되었든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학생들이 대학 시절 때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신지? 저는 좀 그런 거는 되게 선택을 뭘 해라라는 거는 별로 사람들마다 워낙 다르니까 그것보다는 본인이 해서 그 시간이 정말 충만하게 즐거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오기 전에 경험해본 중학교, 고등학교는 너무 좁은 사회고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적죠. 그러니까 그냥 입시 공부하다가 아닌가요?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해봐야 뭐가 내가 좋고 뭘 내가 잘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남이 좋다고 하는 거, 남이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찾으면 그게 대학교 시절에 해야 하는 최고의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대에서 자율전공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제 새내기들이 1학년 때는 무전공으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으로서 저희 과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 또는 이제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특강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이 컴퓨터 공학의 모학문이라는 것을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컴퓨터 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The Art of Intelligence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할 수 있게, 그걸 우리가 자동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은 놀고 기계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지능을 심는 일, 그리고 그 지능을 토대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게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거, 그게 컴퓨터 공학 전공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과를 선택할 때 이런 거는 꼭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되게 케바케죠. 학생들마다 되게 다를 테니까. 전공 공부가 딱 첫 시간에 한번 경험하고서 이거야 뭐 이렇게 하는 전공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이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이것저것 좀 먼저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저는 조금 한 학기 정도는 좀 시간을 투자해서 관련된 것도 찾아보고, 저는 전공은 뭘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내가 이걸 하고 살았을 때 괜찮아 보이나? 라는 것을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서 선택하면 각자 다양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네, 한 가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아무리 계산해서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저거 하는 게 맞을까, 주로 그때 보면 이제 뭐 취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계속 바뀔 것이고 변화하고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시간을 여기에 바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거, 뭐가 좋다보다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라는 거에 한번 올인해 보시고, 안 되면은 바꿔도 돼요.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근데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약간 이제 과목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컴퓨터 공학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저희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은 단순 코딩, 알고리즘 이런 쪽만 생각을 하기가 일쑤인데, 그 외에도 이제 좀 많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도 지금 컴퓨터 구조론 진행하고 계시고,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이런 단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그런 것들 공부 말고도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과목들이 더 있으실까요? 프로그래밍 외에도 많죠. 데이터베이스건 네트워크이건. 근데 다른 과목들도 다 프로그래밍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과목이 아니라 기본적인 무기거든요. 기본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게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의 모든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보십시오. 전공자의 특권은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거든요. 전공생들에게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고, 그동안 이것저것
관련된 과목들을 다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이 그게 등록금 낸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혹시 수업을 진행하실 때나 아니면 지금까지 교수 생활하면서 좀 교내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학생들은 있으셨을까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게 실명은 안 깔게요. 근데 첫 해에 지금은 여러분들 모바일 앱 쓸 텐데 예전에 그게 좀 잘 안 돼 있을 때 이 친구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냥 본인 혼자. 그래서 이거 자기가 그 아이폰용으로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올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교수님 이거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사비를 삥땅 삥 뜯긴 적이 있습니다. 네. 되게 기분 좋게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학생들이 많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개인이 그냥 직접 만들었고 그걸 학생들한테 배포해서 쓰면서 그 정도까지 발전시켰다라는 거는 매우 훌륭한 일이었고 그런 적극성은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소중대 사업이나 이런 게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기억에 남고요. 또한 여학생인데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끝나고 와서 교수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가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딴 길 찾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도 뭐 이 전공이 정말 아니에요 라는 확신을 갖고 온 게 아니었고 그냥 주저하는 이건가 저건가 다른 걸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친구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해서 좋은 결과도 있어서 기억에도 남지만 그 전에 내가 뭘 안 해봤어 이러고서 고민하는 것보다 뭔가 행동으로 어떤 걸 결정해서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기 교수님 뭐 기억에 남는 법 들었는데요. 남는 학생들? 그러면 뭐 저번 학기에 이제 수업을 안 하시고 연구를 진행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연구 진행하셨었는지. 제가 박사 때부터 했던 것이 저는 이제 웹 서비스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땐 그냥 웹 API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제 제 분야에서는 이제 오토매틱 서비스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 박사 때 논문이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매쉬업이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그게 맞게 됐는지 검증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트가 주로 쓰이는 데가 미들웨어의 중간 레이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엔진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거를 하나 사실은 좀 만들어 볼까. 사실 지난해랑 계속 지금 아마 내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NLP 쪽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얘기했던 서비스들이 서비스라거나 디스트리뷰티드 분산된 그러한 오브젝트들이 이제 러닝 모델일 때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 합쳐서 사용할 것인가. 요즘 분산 시스템 쪽이나 제가 그 석사 때 연구실이 분산 시스템 연구실이었는데 그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저도 관심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NLP 쪽 지금 연구 같이 할 사람 있으면 좀 학부생이어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락을 바라시는 학부생의 그런 학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입이 퇴화되지 않아야 돼요. 일단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얘기를 일단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NLP가 아니더라도 좀 러닝 모델을 실행해보고 뭐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쪽 분야 지식 혹은
나 이런 거 하고 싶었어 라는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잘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분야에 관심 있고 입이 열려 있는 학부생 여러분들은 많은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수님은 연구 중에 겪으신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특별히 그런 거는 연구 중에 에피소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구한다라는 거는 어떤 날은 되게 재밌고 천국 같지만 어떤 날은 매우 지옥 같은 때가 생겨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좀 모호하지만 에피소드보다는 연구는 조바심을 갖지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여기저기를 두들겨 봤을 때 좋은이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적용할 만한 재미있는 해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좀 더 파보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금맥이 짠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데 봐야죠.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를 오래 해보면 천재성보다 성실성도 중요한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인드셋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거 말고도 따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말씀 이런 게 있으신지. 정확하게 글을 보고 그 지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잡고 그거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짜맞춰 가면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지식은 단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른 지식과 연계가 됐을 때 얘가 시너지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내가 지금까지 알던 지식과 새로 배운 것이 어떻게 합작이 잘 돼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내 등록금도 냈는데 교수한테 어떻게 내가 등록금을 낸 값을 뽑을까, 뽕을 뽑을까를 좀 생각하십시오. 그러려면 훨씬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듣고 뭔가 써보고 뭔가 해보고 그게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드리고 싶은 학생들의 마인드셋.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교수님께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면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컴퓨터 구조론 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 관한 얘기였는데 망했어요 이거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분명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한 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뭐 학생들의 의견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 평가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허투루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시험이 헬인가? 그랬을 때 학생들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풀어주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저거 약간 막 이런 그 사소한 거에서 하나 이렇게 실수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시험은 보면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중간이 별로 없고 좀 잘 이해했으면 되게 잘 쉽게 받는 점수를 받고 이해를 못했으면 거의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학점은 한 것보다 더 잘 나오더라 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급 반성 중입니다. 한 만큼 나와야 된다인데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네, 오늘 길현영 교수님과 좋은 시간 나눠가면 인터뷰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주신 길현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